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났으니까 여러분도 오늘 여기 와서 무언가 하나 배워야 되니까 배울 수 있는 것을 가장 쉽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 신문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신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한국인의 사망순위 보면 1위가 뭐예요? 1등이 신장이고 2등이 심혈관 질환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야, 이거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저 상태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여기 이걸 보면 세상에는 질병이 이 두 가지 때문에 생기는구나를 압니다. 뭐냐면 이것들 잘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냐면 혈액순환 장애 아니면 림프순환 장애입니다. 두 개. 자, 혈액순환 장애를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게 심장과 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림프순환 장애를 다른 말로 바꾸면 면역 질환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말도 상당히 어려우니까 조금 더 바꿔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심혈관 질환을 다른 말로 바꾸면 심장 질환이라고 바꿨어요. 그 다음에 면역 질환을 다른 말로 바꾸면 암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암에 걸리려면 이거 어려워요. 암에 걸리려면 제일 먼저 면역 기능이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부분 사람들은 뭘로 죽냐면, 잘 보면 혈액순환 장애 아니면 림프순환 장애로 죽는다라는 겁니다. 이거 지금 빨간불로 되어 있는 건 혈액순환 장애예요. 그럼 이건 림프순환 장애예요. 사람은 두 가지 장애로 죽습니다. 혈액순환 장애 아니면 림프순환 장애로 죽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고 저거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받아들이면 당연한 것이고, 저 안에 우리가 혈액순환 장애하고 림프순환 장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연구를 많이 해보니까 혈액순환 장애하고 림프순환 장애가 연결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혈액순환 장애구나, 이걸 알았어. 근데 혈액순환 장애를 우리가 설명하려면 항상 혈액을 어디로 눌러요? 혈관을 누르죠. 혈관을 눌러. 그러면 혈액순환 장애는 왜 생기겠어요? 어디 보면 잘하는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생길 수 있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혈관을 보호하는 어떤 물질이 분명히 있을 거다. 우리가 그것만 찾아내면 혈액순환 장애하고 림프순환 장애를 막을 수 있다. 그러면 나도 오래오래 살 수 있다. 이제 이런 계산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열심히 찾았어요. 혈관에서 뭐가 있냐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자, 혈관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 게, 혈관은 두 개 있죠. 동맥하고 정맥이 있어요. 그 중에 동맥혈관을 가만히 봤더니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바로 이런 NO라는 물질이 상할 수가 있더라고요. 자, 저걸 왜 찾게 됐냐 하면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는데 그걸 일으키지 않는 물질이 없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저기 있더라고요. 자, 이거 하고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되냐면 혈액순환 장애는 저 물질이 줄어서 생긴다.
이것을 오늘 배우게 됩니다. 줄어서 생긴다. 혈액순환 장애는 산화질소가 줄어서 생긴다. 줄어서 생긴다. 그러면 이거 줄은 것은 채워낼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산화질소를 채워놓으면 혈액순환이 제대로 돌아오냐? 돌아와요. 돌아와요. 자, 여러분들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래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중요한 물질을 발견했으면 인류는 뭘 합니까? 자, 그래서 노벨상을 받게 된 거예요. 노벨상을 받게 된 거예요. 아, 중요한 물질을 네가 찾았구나. 혈관을 보호할 수 있는 물질을 찾았구나. 노벨상을 줬는데 노벨상을 받고 난 다음에 일반인들이 그걸 이제 그러면 그걸 우리가 내 몸에 부족해지면 그걸 채워넣어야 할 거 아니에요? 채워넣으려면은 야 어떻게 집어넣냐? 약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되겠지? 하고 들여다봤는데 이걸 들여다보니까 뭘로 되어 있냐면 기체예요. 그리고 존재하는 시간이 1초도 안 된대. 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약으로 쓰냐? 열심히 네가 발견을 했는데 이거 약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네?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약으로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산화질소라면 산화질소 그 자체는 약으로 못 써요.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다닐 수가 없거든. 자, 그러니까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먹어가지고 내 몸 안에 들어가서 산화질소로 바뀌는 걸 만들자. 그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가 뭐냐면은 그냥 사진 내가 먹으면 몸에 들어가서 산화질소 바뀌는 수로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설명을 하려면 몇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뭘 알아야 되냐면 좀 어려운 말인데 이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전구체, 그 다음에 공여체, 대사체. 근데 이 중에도 세 개나 있는데 두 개만 알면 돼. 전구체와 대사체. 이것도 기억이 잘 안 나면 대사체만 기억하면 돼. 대사체만 기억하면 돼.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에너를 만들어 놓은 물질에는 두 개가 있어. 하나는 전구체, 하나는 대사체. 이게 있는데 사람들이 내 몸에 에너가 중요하니까 이 에너를 어떻게든 몸에서 만들어 보려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사체를 전구체를 가지고 열심히 연구를 했어. 근데 안 되네. 이제 안 되는 이유는 나 뒤에가 나오는데 안 돼. 이거 안 되면 뭘로 해야지? 대사체로 해보자. 대사체로 보니까 이게 잘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대부분의 산화질소 제품이라고 부르는 거 또는 산화질소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은 다 대사체를 가지고 있다. 네? 대사체를 먹어야만 된다. 자, 에노가 만드는 이게 지금 에노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렇게 건강할 때 이럴 때는 뭐냐면 전구체에서 만들어가지고 이걸 나오고 그 다음에 대사체로 이렇게 바뀌어서 돌아다녀요. 화살표를 보면 이쪽만 있어요. 근데 이쪽은 뭐냐면 양쪽이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요건 이 거꾸로는 안 갑니다. 영원히 갈 수 없어. 근데 요건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구체를 가지고 처음에 연구를 많이 했어요. 야, 이걸로 어떻게 만들어볼까 했는데 여러분들이 만나는 전구체가 뭐냐면 아르기닌, 시트륨이에요. 이거 열심히 연구를 해봤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안 되겠다. 그래서 이쪽을 써보자. 이쪽을 써보자 해서 대사체 경로라고 하는 기분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합니다. 근데 대사체를 쓰면 좋은 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대사체는 먹으면 100% 내가 필요한 곳에 딱 도달을 합니다. 딱 도달해서 산화질소를 쫙 만들어내요. 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이걸 계속 분해를 해줘요. 그래서 독성이 없어요. 아니 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 몸에서 만들어져 갖고 뭔가 일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그걸 내가 먹었다고 해서 독성이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대사체만 봅시다. 대사체만. 내 몸에서 중요한 건 대사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면 혈관을 보호하는 물질이 산화질소인데 그 산화질소를 만드는 물질이 대사체예요. 그 대사체가 내 몸을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곳에 가서 뭘로 바뀌냐면 산화질소로 바뀐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중요한 게 뭐냐면 대사체가 내 몸을 어떻게 돌아다니는가. 이걸 대사체 순환이라고 해요. 순환을 잘 봐야 돼요. 자, 내 몸에는 액체가 흐를 수 있는 관이 3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동맥, 정맥,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뭘까요? 림프관이 있습니다. 쉽게 그린 거예요. 이거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죠. 쉽게 그리면 이렇게 림프관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대사체가 처음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처음 대사체가 만들어져요. 자, 여기서 대사체가 처음 만들어진 다음에 이 대사체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말초 모세 혈관으로 가요. 그 다음에 모세 혈관으로 가서 체액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정맥이에요. 정맥 안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정맥 안에서는 대사체를 N으로 바꿔가지고 다시 내 몸에 필요한 곳으로 집어넣어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쭉 오시면 배설 경로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에 와가지고는 대사체량이 너무 많으면 너무나 많은 N호가 생성될 수 있으니까 적당량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이 먹어도 큰일은 안 나요. 왜냐면 저 부분에서 없애버리기 때문에 큰일. 자, 그런데 이 부분 요게 이제 몸 안쪽이에요. 몸 안쪽에서는 어떻게 냐? 여기에서도 대사체 경로를 거쳐서 N호를 만들어요. 자, 여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내 몸이 N호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곳에서는 N호를 뭘로 만드냐면 대사체를 가지고 만든다. 네? 대사체를 가지고 만든다. 그러면 내가 내 몸에서 N호를 만들게 하려면 대사체를 먹어야 될까? 전구체를 먹어야 될까? 그치? 내 몸 어디서나 쓰는 것은 대사체니까 당연히 대사체를 먹어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대사체를 다 먹으면 내 몸 어디에나 다 있어. 자, 내가 침을 뱉어도 그 안에 들어있어. 대사체 다 들어있어. 응? 그리고 내가 침 딱 삼키면은 들어가 다시 또 들어가 있고, 우리 몸에 다 돼 있어. 자, 그런데 이제 하나만 더 여기서 조금 들어보면 우리가 우리 몸에서 이런 흐름을 딱 조절하는데 있던 밸브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혈관 밸브, 림프관에는 림프 밸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밸브를 갖다가 닫아놓는 거. 예? 이 밸브를 딱 닫는 게 뭐겠습니까? 뭘까요? 그게 아드레날린. 우리가 공포를 느끼거나 불안감을 느끼면 뇌에서 방출돼요. 여기 부신에서 방출되고, 이 물질은 혈관을 수축을 시켜요. 그래서 혈관에 스트레스를 가하죠. 그렇게 가하면 어떻게 하냐면 혈의 흐름이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위험에 이렇게 대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당연한 거예요. 내 몸이 가진.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한번 딱 잡았다가 나중에 풀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풀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정상으로 돌아와야 할 거 아니에요. 네?
누가 하냐? 그걸 누가 하냐? 그걸 하는 것이 바로 대사체가 해준다. 자, 그러면 대사체가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 내 몸에 일단 산화질소가 안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산화질소가 안 만들어지면, 없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냥 언뜻 생각해서는 여러분들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왜 산화질소를 발견했다고 했습니까? 혈액순환 장애 때문에 생긴다고 했죠. 그것 때문에 찾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산화질소가 내 몸에서 안 나오면 혈액순환 장애가 나오겠지. 나오겠지. 자, 그렇겠지.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무슨 연구를 해봤냐면 산화질소를, 사람을 갖고 할 수 없으니까 마우스를 갖고 있습니다. 산화질소를 전구체에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 대사체에서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전구체 경로를 막아. 그럼 산화질소 못 만들게 하는데 대사체 경로를 막아. 이것도 산화질소를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무슨 일이 생길까? 들여다본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겠지만 그 외에도 무슨 일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산화질소를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에 답이 나와요. 부족해지면 어떻게 되냐가 답이 나와요. 이 녀석들을 가만히 봤더니 못 먹게 하고 안 나오게 했더니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공통적으로 비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혈액순환 장애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그 전구체 경로를 막은 거예요. 이게 지금 지방이 몽땅 쌓인 거예요. 여기 또 지금 지방이 몽땅 쌓여있죠.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지방이 지금 복부 비만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건 혈압이나 당뇨는 잘 안 보이겠죠. 자, 그러면 잠깐 하나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산화질소를 만드는 대사체를 못 먹게 했더니 이상한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당뇨가 생기고 고혈압이 생기고 비만이 생기고 고지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잠깐만 여러분들 좀 생각해볼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비만이 있거나 아니면 당뇨가 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이 중에 하나에 자유로운 사람 별로 없죠. 이거 잠깐 생각해 볼 문제 있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혹시 뭐가 부족해서 생길 수 있다? 산화질소가 부족해서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있다. 자,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N가 나오지 않는 것과 이들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혈액순환은 이해가 가는데 왜 비만, 당뇨, 고혈압이 나올까? 안 먹으니까. 이걸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인과를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를 맞추는 거예요. 나온 것이 쭉 있으니까 이거에 원인, 결과를 맞춰야 되는데 원인, 결과를 이런 식으로 맞추면 됩니다. 자, 우선 잘 보세요. 자, 정상적인 혈관이 원인이라면 결과는 정상적인 혈액순환입니다. 그러면 혈관이 손상된 게 원인이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액순환 장애죠. 그렇지. 그러면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켰다라는 건데, 나왔다라는 건데, 그럼 혈관이 손상됐다는 얘기인데 무엇이 혈관을 손상시킬까? 무엇이 혈관을 손상시킬까? 이걸 알아야 돼. 그래야 내가 평생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혈관을 깨끗이 사용을 할 수 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일명 쓰리고라고 합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얘네들이 부십니다. 근데 얘네들의 원인은 뭘까? 비만.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메타볼릭 신드롬, 대사증후군 또는 대사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대사성 질환이 만들어졌다. 그럼 에노는 무슨 일을 했을까? 간단합니다. 에노가 한 일은 바로 이것들을 막았다는 거예요. 막고 있었기 때문에 얘가 없을 때 이게 나왔다. 이렇게 설명은 말이 되잖아요. 네? 자, 그러면 퀴즈. 어떤 사람이 당뇨가 있어. 근데 에노를 먹었어. 먹었는데 당뇨가 나왔네. 혈당이 내려갔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원래 에노가 하는 일이 낮추는 거였어요. 그게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 보면 에노가 저것들을 막고 있다는 얘기는 에노를 많이 먹으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노를 먹으면 어디 뭐 당뇨면 당뇨약 같이 당뇨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가는 거야. 고혈당 맞고 고혈압 맞고 고지혈증 맞고 그 다음에 비만 나오는 거야. 근데 이 중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4개 중에 대사성 질환 중에 4개 중에 1개만 나와도 에노를 먹으면 해결돼야 맞다라는 거지. 응. 근데 저는 먹었는데 계속 체중 잘 안 빠지고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래도 부족한 거. 덜 먹었다는 거지. 덜 먹었다는 거지. 그거 이제 잘 맞춰서 해야 돼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대사성 질환이 있으면 무슨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노화가 빨리 갑니다. 곰곰이 좀 생각해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노화가라고 시작되는 곳이 어느 때냐면 당뇨가 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이 들죠, 여러분들.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내가 노화가 오는 것 같다라고 다 느껴요. 다 느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굳어가지고 무슨 일을 발생시키냐면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납니다. 응?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납니다. 이 장애에 별로 좋지 않는 경우가 뭐냐면 심장병, 동맥이 터지는 중풍 이런 거예요. 좋지 않는 경우. 이게 굳어지고 굳어져서 그런 거예요. 네? 자, 그걸 우선 열심히 막아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사망률이 증가하는 거예요. 자, 요거 이제 잘 한번 해석해 봅시다. 네. 자, 우리가 내 몸에 에노가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화되죠. 빨리 노화되고 빨리 죽어요. 그러면 내 몸의 에노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맞춰줘야 되겠지. 맞춰줘야 노화도 천천히 하고 건강한 삶을 수 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중에 암하고 치매. 그건 누가 관여를 하냐면 바로 림프순환 장애 때문에 생겨요. 림프순환 장애 때문에 생겨요. 근데 혈액순환 장애와 림프순환 장애는 내 얘기는 연결되어 있다. 그걸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면역을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암 두렵죠? 안 두려운 분 있어요? 암을 이기려면 내가 며칠 전에 암학회 가가지고 면역학을 이렇게 강의를 했었는데 원래 전공이 또 면역학이야. 네. 요새 암 치료는 항암제 스타스타가 하다 보니까 안 나서니까 지금 어떻게 했냐면 면역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면역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역을 좀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면역을 딱 강요할 수는 없고, 면역이 뭐냐? 요걸 여러분들한테 조금 얘기를 해요. 면역이 뭔지는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 너무나 무시해서. 그런데 면역이 있으려면 면역계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 면역계가 내 몸에 쭉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자주 반복된다는 논리를 적용을 해보면 이게 이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게 뭐냐? 왜? 저게 면역계예요. 면역계 중에 계속 반복되는 게 있죠. 뭐가 반복돼요? 림프절, 림프간이에요. 네. 이게 면역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알면 돼요. 네. 면역은 림프간, 림프절이다라고 생각을 됩니다. 그게 면역이다. 그게 왜 중요하냐? 자, 림프관에는 뭐가 있냐면 림프절이 있어. 림프절. 그리고 림프절 안에는 뭐가 들었냐? 중요한 T세포, B세포가 거기 있어. 면역의 사령관이 되는 애들이 저기 있고, 그 다음에 자, 내 몸에서 나쁜 물질, 노폐물 이런 물질들은 전부 어디로, 아니 내 몸에서 뭔가 나쁜 것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제거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제거를 하려면은 제거를 하는 뭔가가 있겠지. 그게 정맥이냐 동맥이냐 림프관이냐 하는 겁니다. 빼내긴 하잖아. 그게 뭐냐? 그게 림프관이다. 림프관이 그걸 제거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림프관 이쪽으로 림프관 이쪽으로 이게 면역세포들이 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일부러 들어와요. 왜? 여기에는 사령관이 있기 때문에 이 안으로 이런 식으로 세포들이 면역세포가 이루어져요. 따라서 면역은 어디라고 볼 수 있냐면 림프관과 림프체이다. 왜 그러냐? 얘네들이 이리로 안 가고, 이리로 안 가면 이 안에서는 얘네들이 아무 일도 못해. 와야 돼. 그러면 얘네들이 발이 있겠냐? 아니, 발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얘네들은 흐름을 타고 갑니다. 그러면 그 흐름은 누가 만들겠어? 체액이 만들어. 여기는 피는 여기만 흘러요. 종맥하고 동맥만 체액이 흘러갑니다. 체액이 흘러가요. 여기 이걸 중요한 건 림프관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첫 번째, 노폐물이 이동하는 경로다. 두 번째, 면역세포가 있다. 라는 겁니다. 네? 면역세포가 있다. 근데 그 흐름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면역세포가 죽지. 면역이 안 생기지. 지금 집안이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거랑 마찬가지야. 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림프순환 장애는 여기가 흐름이 안 되는 걸 우리가 림프순환 장애라고 불러요. 림프순환 장애는 면역 기능을 떨어진다. 그 말이 이해가 가요, 그죠? 그 말이 이해가 갈 겁니다. 자, 그러면 림프순환을 잘 하는 건 뭘까? 조절하는 건 뭘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잘 보시면은, 이걸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동맥이에요. 동맥에서 많이 흘러가고, 그 다음에 정맥에서 많이 흘러가는데 연결돼 있죠?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이 흐름이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쪽 흐름도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네?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혈액 흐름이 좋아져야 림프 흐름도 좋아진다. 좋아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도 이걸 써요. 뇌도 이걸 써. 근데 뇌를 여러분 가만히 보면 뇌도 요런 게 생겼는데 다만 뇌에는 뭐가 없냐면 림프절이 없어. 뇌에는 림프절이. 뇌에서는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 큰일 나. 신경세포가 다 죽어버릴 수가 있어. 자, 그래서 뇌는 동맥과 그 다음에 우리가 림프관이라고 생각하는 지림프관이 같이 있어. 그러면 뇌에서 하는 일은 뭘까? 뇌에서는 림프관이 하는 일이 뭘까? 자, 우리 몸에서의 림프관이 하는 일은 뭐예요? 면역하는 거. 그 다음에 노폐물 제거하는 거. 두 가지. 그럼 뇌에서는 뭐가 없다고 했어요? 림프절이 없으니까 면역은 안 해요. 그럼 뭐 하겠어? 노폐물만 제거하겠지. 노폐물 제거하는 일을 하겠지. 근데 노폐물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치명적인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이 베타아밀로이드 치매 유발 물질입니다. 요걸 누가 제거한다? 림프순환이 제거를 하는 거야. 자, 이건 여러분들 중에 혈액순환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별로 없겠죠. 그러면은 혈액순환이 정상이 아니면 림프순환도 정상이 아니야. 림프순환 정상이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림프순환이 정상이 아니면 제거되지 않는 게 하나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아무 둘째치고 요게 안 될 수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죠? 안 될 확률이 커요. 자, 요 얘기를 좀 잘 보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혈액순환과 혈관과 림프관이 연결돼 있어요. 따라서 혈액순환 장애가 오면 당연히 뭐가 온다? 림프순환 장애가 온다. 그러면 혈액순환 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비만,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증이 될 수 있고. 자, 림프순환 장애의 원인이 림프순환 장애가 오면 뭐가 생길 수 있냐면 치매, 피로, 면역력 감소, 암 등이 생길 수가 있다. 자, 여러분들 피로하죠? 피로는 어디에 해당이 돼요? 림프순환 장애. 피로는 피로물질이 제거가 안 돼서. 근데 그걸 제거하는 건 누구다? 림프관. 그래서 림프 제거. 아무리 봐도 림프순환 장애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혈액순환 장애 연결이 될까?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로가 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스트레스는 아드레날린 분비되기 때문에. 아드레날린 분비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원인이 돼요. 고혈당, 고혈압을 안 돼요. 그러면 혈액순환 장애가 오고 혈액순환 장애가 오면 다시 뭐가 온다? 림프순환 장애. 그래서 피로가 쌓인다. 내가 해석할 수 있어. 자,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실험을 해봤어요. 이 실험을 해보면 이게 지금 림프 순환이 뇌에서 잘 이루어지는 것과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지금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 우선 여기를 잘 보세요. 자, 이게 마우스예요. 마우스가 여기 치아가 있고 이 안은 뭐냐? 머리예요. 그 안에 해마가 있고 대뇌도. 이 빨간색은 뭐냐? 뇌 척수예요. 저 안에 뭐가 있다? 이물질, 폐기물들이 뭐가 있어요? 이런 게 뭐가 있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편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젊은 마우스와 노화 마우스의 교환 능력을 살핀 거예요. 그랬더니 나이를 든 마우스는 교환이 안 돼. 그래서 누구나 다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은 만들어지지만 젊을 때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빨리 교환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괜찮았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림프순환 장애가 와가지고 교환이 안 돼. 응? 교환이 안 돼.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연구에서 해. 그러면 그 교환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얘들아,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산화질소를 넣으니까 굉장히 교환 능력이 빨라지더라.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을 주사해버리니까 안 일어나더라. 왜 아드레날린을 주사하니까 안 일어났어요? 앞에 공부를 잘했어야 돼. 아드레날린이 하는 일이 뭐라고 했어요? 혈액순환을 멈추는 거죠. 그래서 일어난다. 자, 요약을 해보죠. 자, NO를 만드는 건 뭐라고 했어요? NO 대사체라고 했죠. 네. 자, 그 NO 대사체가 충분히 많다. 그러면 비만, 고혈당, 고혈압, 중풍 이런 것을 막습니다. 야가 막고 있어요. 네? 야가 맑으면 혈액순환 장애가 안 일어나. 혈액순환 장애가 안 일어나니까 림프순환 장애가 안 일어나. 그래서 치매, 피로, 면역력감, 암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방할 수.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치료하고 예방은 틀려요. 치료하고 예방은 틀려요. 자, 얘는 이것은 예방이에요. 예방 기능을 갖고 있어요. 예방 기능을 갖고 요건 치료 기능을 가지고 있다. 치료 기능. 이건 병이 생겼을 때 써도 되는데 요건 병이 생겼을 때는 좀 힘들다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미리미리 해야 된다. 자, 근데 오늘부터 다 가서 먹을 거야.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치매하고 암. 무조건 예방을 해야 돼. 근데 예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부족해지면 어떻게 하냐?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질병으로 나왔던 거지. 그 다음에 이거에 발병이 잘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뭔가가 나오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 NO가 부족하지 않을까? 요거부터 따져봐야 돼. 요거부터 따져봐야 된다. 자, 여러분 노화가 뭐예요? 이거 정리 잘 해야 됩니다. 이걸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걸 정의를 잘하면은 극복하는 방법이 있어. 우리는 노화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뭔가 없어지는 것이다. 여기는 중에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없어지는 거 채워 넣으면 돼. 근데 뭐가 없어지냐? 그걸 알 수가 없지.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기 온 겁니다. 나이를 먹으면 무엇이 없어지는가? 무엇이 없어지는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나이를 먹으면 없어지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바로 산화질소가 없어져. 산화질소가 없어져. 왜 그러냐? 혈관이 확장돼서. 저기에서 뭘 만드냐고 했어요? 산화질소를 만들거든요. 그 부분이 확장돼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그려줘.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화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없어지는 건지 뭔지를 알면은 그걸 채워넣으면 돼. 여러분 여기 오늘 왜 왔냐면 없어지는 게 뭔지 알려고 온 거야. 그래서 봤더니 뭐였어? 그러면 그걸 채워넣어야겠지. 그러면 어떻게 채워넣을 거냐? 아, 이제 문제야. 어떻게 채워넣을 거냐? 자, 방법이 있습니다. 먹어서 해결하는 겁니다. 먹어서 해결하는 겁니다. 자, 둘 중에 하나는 전구체를 먹을 거냐 대사체를 먹을 거냐 둘 중에 하나는 거예요.
만약 전구체를 먹어서 해결이 됐다면은 오늘 같은 날은 없겠죠. 이미 다 나왔겠지. 대사체가 전구체가 실패를 하는 바람에 나오게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잘 생각해 보면 대사체를 먹어야겠구나. 이걸 보고 우리가 잘 찍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대사체를 먹어야 되냐라는 겁니다. 대사체를 뭐냐? 사실은 내 몸에서 대사체가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이걸 먹으면 돼요. 이걸 먹으면 됩니다. 이게 이제 채소나 이런 곳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 생겼냐면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된다. 이런 말이 생겼어요. 근데 내 몸에 필요한 만큼 만들려면 밥보다 더 먹어야 돼. 이게 문제야.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 생각이냐? 야, 저거 뭉치자. 농축을 하자. 그걸 우리가 유기역이라고 이렇게 부릅시다. 그 다음에 그러지 말고 대사체를 그냥 화학약품 그냥 그대로 쓰자. 그걸 지금 우리가 화학역이라고 합시다. 자, 어떤 걸 먹겠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야죠. 자, 요건 장내로 들어가요. 장내로 들어가서 장내에서 바꿔줍니다. 뭘로 바꾸냐면 내 몸에 흡수할 수 있는 N으로 바꿔져가지고 다시 내 몸의 대사체로 돌아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걸 한 단계 거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잘 안 들어가. 잘 안 들어가. 오죽 하면 똥도 이식한다. 그런 말도 있어. 그 정도 이 박테리아 숫자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얘네들을 갖다가 아예 그냥 발효를 해버리자. 발효를 해버리자. 발효를 해가지고 이걸 얻는 거야. 이걸 얻어. 그래서 먹으면 되지 않겠냐. 그래요. 그 방법도 괜찮아요. 그래서 발효 여기 탄생을 합니다. 발효하는 것이 탄생을 합니다. 완전 보강을 한 거죠. 여러분 뭘 드시겠어요? 이것도 물론 화학약품이 있어요. 이걸 드시겠죠. 발효를 드죠.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있는 소주도 잘 생각해보면 석유로부터 만들 수 있어요. 또 발효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어떤 거 드시겠습니까? 발효. 자, 이 막걸리하고 포도주가 있어요. 그럼 어떤 거 드시겠습니까? 막걸리. 포도주 발효. 자, 저는 비싼 거 먹겠습니다. 자, 요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료가 뭐냐, 이 점을 잘 한번 하셔가지고, 자, 지금은 우리가 시대가 이 발효 애로 대사체 시대다. 저걸 왜 먹어야 돼요? 면역력을 키우려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혈관을 좁혀주려고. 혈액순환이란 장애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것만이라도 우리 기억합시다. 네? 혈액순환 장애하고 또 뭐 연결되어 있어요? 면역. 림프순환 장애는 같이 따라옵니다. 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질환이 있습니다. 혈액순환 장애 아니면 림프순환 장애.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야, 그러면 이 발효를 해서 하면은 좋겠다. 근데 이 발효를 어떻게 하냐? 인 겁니다. 저기서부터는 뭐가 들어가냐면 기술이라는 게 들어가요. 네? 기술이라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기술을 갖고 있어요. 발효를 갖고 발효를 해서 조금 이따가 만날 거예요. 뭘 발효를 하냐? 안전한 걸 발효를 합니다. 먹어도 되는 거. 그걸 발효를 해서 보면 그 안에 발효를 하면 좋은 점이 또 하나 있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항산화제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게, 왜냐면 대사체 흡수를 막 올려줍니다.
또 항산화 기능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금을 먹을 것이냐 발효형을 먹을 거냐 꼬동꼬동 발효형을 먹게 된다. 여러분들이 발효형을 계속해서 꾸준히 내 몸에 산화질소가 충분한데요. 나 꼭 말할 수 있는 자신 있는 사람 없잖아. 없으면 먹고 본다. 네? 그러면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 항상